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유체운동학 6번째, 유선의 방정식과 유선 좌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의 방정식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그 유선을 다룰 때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유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그 외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실린더가 이제 어떤 유동장 속에 있고, 어떤 이제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류 부분에 이러한 그 볼티시티, 즉 이제 와류가 이제 발생을 하는 이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유동장 내에 이제 유속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속도 벡터가 있게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속도 벡터는 이제 유동장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선의 정의는 우리가 어떤 속도 벡터에 이제 접하는 이제 곡선을 이제 유선이라고 했었고, 혹은 이러한 우리가 유선에 이제 접하는 방향으로 이제 속도 벡터가 이제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일에 이제 어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류가 아닌 이제 다음과 같은 이렇게 그 유체 입자가 이제 이러한 유선이 작성이 되어지는 그 이 유선을 따라서 이제 유체 입자가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후류 부분에도 당연히 이쪽에도 당연히 뭐 유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체가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와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와류가 발생을 하면 이제 속도 벡터는 있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위쪽 이러한 그 곡선과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속도에 접하는 그 선을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유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선이 작성이 되어질 수 있는 이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따라서 결국 어떤 이제 이러한 유선을 따라서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 벡터를 이제 거리 벡터를 우리가 그 s라고 하고, 이제 속도는 당연히 뭐 속도 벡터로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두 개의 이제 크로스 곱이 이제 0이 되어야만 이제 다음과 같은 유선이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우리가 미소 그 거리에 대한, 즉 이런 유선상의 어떤 미소 거리를 우리가 ds라고 하면 이제 그 ds와 어떤 이제 속도 벡터 간에 이제 외적을 한 것이 이제 0이라는 조건에서 이제 유도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3차원 벡터들의 이제 외적은 이제 크로스 곱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행렬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ds는 결국 각각 이제 dx, dy, dz라는 성분을 가지고, 즉 이제 ds라고 하는 것은 dxi 플러스 dyj 플러스 dzk이고, v도 마찬가지로 ui 플러스 vj 플러스 w 그 k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행렬식을 풀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제 성분이 모두 0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먼저 이제 i의 그 단위 벡터에 대한 성분 이제 w dy-v dz가 0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그 양변을 이제 먼저 v로 나누고 다시 w로 나누면 이제 v분의 dy는 w분의 dz가 이제 유도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이 그 제2성분에서도 이제 w dx-u dz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W분의 DZ는 이제 U분의 D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U분의 DX는 이제 V분의 DY는 이제 W분의 DZ가 이제 유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2차원 유동으로만 보면 이제 W분의 DZ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삼각형의 이제 닮음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식을 유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 개념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어떤 닮음으로만으로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유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유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좌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제 어떤 우리가 유선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러한 유선을 따라서 이제 어떤 유체 입자가 이동을 할 때 이제 이러한 커브 상의 그 속도와 이제 가속도를 이제 우리가 동력학에서 다루었던 이제 NT 좌표계를 이제 사용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특별히 그러한 NT 좌표계를 이제 스트림 코디네이트라고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앞서 살펴본 어떤 실린더 그 주위에 생기는 유동에 있어서 다음에 이런 한쪽 부분을 이런 유선이 작성이 되어지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유선이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어떤 뭐 n n은 0, n은 뭐 n1, 그리고 n은 n2 뭐 이런 식으로 뭐 인덱스가 붙은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뭐 그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유선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간격의 크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크기는 계속 우리가 어떤 임의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유선을 다르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어떤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정 사이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되지만, 이 두 개의 유선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선들이 연속적으로 실제로는 분포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스케일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이제 그 이제 속도와 이제 가속도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그 곡선상에서는 이제 카테시안, 즉 이제 직교 좌표보다는 이제 우리가 NT 좌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NT 좌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속도와 이제 가속도를 이제 해석을 하는 좌표계를 이제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유선을 우리가 어떤 스케일을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잡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n이 0이고 뭐 s가 0일 때에 이제 이 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떤 임의의 s만큼 떨어진 이 부분의 속도와 가속도를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다시 또 이제 이 하나의 이제 유선을 따로 떼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유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속도 벡터에 접하는 곡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에서의 속도 벡터는 이제 접선으로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유선을 먼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도장부터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속도 벡터에 접하게 이제 연속적으로 선을 이은 것이 유선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속도 벡터는 우리가 이제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보고, 이때 이제 그 우리가 NT 좌표계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제 특별히 유체역학에서는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접선 방향을 이제 S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S의 이제 수직한 방향 혹은 이 곡률의 이제 곡률 중심을 향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n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속도 벡터는 우리가 v는 이제 v 곱하기 이제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 s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가속도 벡터는 우리가 이제 물질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일단 이제 물질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dt분의 dv는 v 플러스 이제 델.v 다시 v 닷 델에 이제 델을 먼저 연산하고 이제 v를 하든지, 혹은 이제 델닷 그 그레디언트 v로 이제 계산을 하셔도 이제 동일한 결과로 나옴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다음에 식으로만 나온 것은 이제 정상 상태이고, 이제 2차원 유동으로 우리가 유동을 가정을 하면, 이제 앞서 그 뭐 t에 대한 항이 이제 dt분의 dv dt는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또한 2차원 유동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이제 접선 방향과 이제 이 노멀한 방향의 이제 성분으로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장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NT 좌표계를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도 우리가 이 접선 방향 가속도와 이제 이 노멀한 방향의 이제 가속도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가속도는 지금 이제 수식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실제 가속도의 크기는 이 AS와 AN을 이제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취하면 이제 실제 토탈 가속도의, 즉 이제 이 점에서의 토탈 가속도의 이제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방향도 이제 아크 탄젠트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때에 나오는 각도는 결국 우리가 이 NT 좌표계 상에서의 이제 각도이기 때문에 이제 카테시안 벡터로 이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이 NT 좌표계를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좌표계 상에서의 이제 이제 각도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AS와 AN의 값을 이제 실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제 V는 우리가 V의 크기 곱하기 이제 이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의 이제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곱의 미분에 의해서 이제 먼저 앞에 것을 미분하고 뒤에 것은 그대로 곱하고, 이제 다시 이제 뒤에 것을 이제 단위 벡터를 미분하고 이제 앞에 V는 그대로 곱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때도 우리가 이제 라지 D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물질 도함수로 이제 미분한다는 것이 그대로 그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V도 우리가 물질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먼저 이제 dv dt를 이제 물질 도함수 값을 취한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가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단위 벡터 ds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우리가 이제 물질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앞서 이 식이 이제 가정이 이제 정상 상태 그리고 2차원 유동이었기 때문에, 정상 상태 가정이 들어가면 결국 라운드 V, 라운드 T도 0이 되게 되고, 또한 라운드 S,
라운드 t도 0이 되게 되어서 일단 이 부분은 소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남은 항들은 우리가 이제 어드백션 항으로 그 정상 상태와는 무관한 항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m 벡터 방향의 그 속도 변화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n에 해당되는 항들도 이제 0이 되게 되어서 일단 이제 앞부분에 그 라운드 V 라운드 S 곱하기 이제 DSDT는 결국 이제 속도 V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V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S가 되게 되고,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항과 이 항은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이 항만 남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DSDT는 속도 V인데 우리가 이제 라운드 S, 즉 이제 단위 벡터를 S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또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삼각비가 아니고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쪽에 델타 시타와 이쪽에 델타 시타가 같기 때문에 어떤 뭐 닮음을 이용해서 뭐 R분의 델타 S는 이제 S 분의 이제 델타 S로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R분의 이제 N 그 단위 벡터 n으로 이제 유도가 되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동력학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영상은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만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권하기는 그렇고, 제 채널의 영상을 권하기는 그렇고, 이제 동력학에서 우리가 이제 NT 좌표계의 가속도를 이제 유도하는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여기서 유도한 이 식보다는 이제 그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R분의 그 n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뭐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유도된 식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이 부분은 이제 V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S의 이제 접선 방향의 그 단위 벡터로 표현이 되고, 즉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노멀한 방향의 이제 성분은 결국 V 제곱 나누기 이쪽 그 유선의 이제 곡률 반경 R을 이제 나눠준 값으로 그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성분만 보고 두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앞서 우리가 AS와 AN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AS는 이제 V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S고, 그리고 이제 노멀한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이제 V 제곱 나누기 이제 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